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0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은 281일째. 힘차게 한번 했죠. 봐기 전에. 음, 아, 지금 청춘의 독서 유시민 작가님의 청춘의 독서 오늘까지 어제까지 이틀째 읽었고요. 어제까지 읽은 거는 223쪽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223쪽까지 읽었고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시원하고 223쪽까지 읽었고 이제 120페이지 한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읽어버리겠다는 3일 만에 300쪽 분량의 책을 읽어버리겠다는 기세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일단 책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3분의 2를 이 청춘의 독서는 유시민 작가님께서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을 예전에 썼던 책을 다시 리뉴한 특별 보증판입니다. 특별 보증판이고 이 책을 쓸 때 읽었던 예전에 읽었던 그 책들을 다시 만나서 다시 조금 이렇게 보태고 빼고 해서 뭐랄까 본인 스스로의 책에 대한 또는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다각한 그런 본인 스스로만의 본인의 작가 평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괜찮습니다. 재밌고 좋아요. 책도 잘 읽히고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가님께서 예전 분이시라서 제가 태어났던 7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신 분이라서 옛날 분이죠. 386 해야 되나? 옛날 분이시라서 그래도 간혹 이렇게 약간 옛날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 해야 되나? 좀 그런 단어들이 하나씩 나와서 그러지. 그런 단어들은 네이버로 그때그때 찾아보면 되고 책은 보편적으로 잘 읽힙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근데 책 소개하는 책들이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책들이었는데 어제는 드디어 제가 읽어본 책을 만났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권력 투쟁과 빛의 그림자라 8편에서 이렇게 권력 투쟁과 빛과 그림자라는 편에서 사마천의 사기 봉기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있는데 저는 10전밖에 못 읽었는데 그 10전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부분에서 일단 작가평이 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작가님의 생각들이나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좋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조금 소개하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사기가 주로 비극적 인물에 관한 기록이지만 높이 출세하여 권력의 단맛을 만끽하면서 천수를 누린 인물도 드러 나온다. 예컨대 소하는 전시뿐만 아니라 국가 건설 시기에도 전문 관료로서 능력을 발휘했다. 소하는 한 고조 유방의 최측근입니다. 새로 등장한 관료도 있었다. 능력을 발휘했다. 새로 등장한 관료도 있었다. 그들은 전쟁 때는 한 일이 없었지만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황제의 권력을 높이 세우는 일을 보자 하면서 전면에 나섰다. 전형적인 역할의 전도 현상이다. 역사는 오늘
제 카페 여기 실내인데 창문이 없습니다. 예, 창문이 없는 공간이라서 파리채 잡아야 돼. 그렇죠. 그들은 전쟁 때는 한 일이 없었지만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황제의 권력을 높이 세우는 일을 보자 하면서 전면에 나섰다. 전형적인 역할의 전도 현상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시대가 바뀌고 도전의 성격이 달라지면 응전에 성공하는 주체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 시기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에도 옛날 방식으로 응전함으로써 실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새 시대는 새 사람을 부른다. 구시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 시대의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도태되고 만다. 사기 전체를 통틀어 이러한 역할의 전도 현상을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준 인물이 한신이다. 한신이 전쟁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최고 1등 공신인데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유방이 통일하고 황제가 되고 나서는 이제 국가가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고 황제의 권력을 높이 세우는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전쟁 이후의 시대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숙청당합니다. 1등 공신인데 숙청을 당하는 그죠. 그 역할의 전도 현상에서 제대로 응전하지 새로운 시대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해서 숙청당하는 그 한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 글을 읽으면서 요 부분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시대에 똑같죠. 예전보다 지금 뭐 AI 시대 그러는데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빠르게 변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변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시대가 변하면 예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고 도전의 성격이 달라지면 응전에 성공하는 주체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응전해야 되는 주체가 달라지니까 도전의 성격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응전하는 자세, 역할의 전도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지금 빠르게 변하고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뭐 100만 자영업자가 폐점을 하고 막 엄청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많이 냈는데 금리가 2배 이상 오르고 경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내몰렸죠. 스스로 선택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옳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독서하고 있는데 책으로 독서 시간보다 속도보다 방향이라 생각하고 책 읽는 속도로 성공하겠다. 변화에 응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독서로 이 험난한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전 고 작가님 이런 말씀하시죠. 인간이 살아온 인문학 고전을 읽고 인간이 살아온 글을 읽고 앞으로 인류가 살아갈 날들을 하기 위해서 고전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사기 열전은 2000년 전에 사마천이 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고 2000년 전에 인류가 산 그런 기록들을 읽고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측하는 그런 인간이 살아온 문의를 보고 앞으로 살아갈 문의를 예측하는 그런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자기 전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라서 잠자기 전에 읽었던 부분이라서 눈 뜨자마자 생각났던 부분이기도 같고 이 말이 좋았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인간은 이성적 본성을 버리지 못하지만 동시에 이타 행동을 우러러 보는 직관적 도덕률을 지닌 동물이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에도 땅에 발을 디뎌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전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도 발은 땅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하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볼 때에도 땅에 발을 디뎌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성적 본성을 버리지 못하지만 동시에 이타 행동을 우러러 보는 직관적 도덕률을 지닌 동물이다. 너무 좋은 문장이라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제 읽었던 분량이고 오늘 아침에 고 작가님 영상 아직 긍정어근 1300 며칠이죠. 보니까 진성균 배우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을 자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오늘의 저를 칭찬하려고 합니다. 어제 요즘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려고 일찍 자는 거를 하루 중 가장 큰 목표로 일찍 자는 거를 하루 중 가장 큰 목표로 정하고 일찍 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2시에 집에 들어와서 퇴근해서 3시 다 되어서 잤는데 눈을 뜨니까 8시 10분인 거죠. 8시 마의 8시 대구 지금 마의 8시 눈을 탁 뜨니까 8시라는 시계를 보는 순간 이제 솔직하게 운동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기 싫었는데 일단 운동을 했고 그 운동하기 싫은 마음을 초월해서 운동을 했고 운동하는 4km 달리는 그는 체력적으로 어제보다 더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몸은 더 가벼웠고 매일 4km씩 4km만큼의 뭔가 몸이 4km만큼의 효과를 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좀 더 몸이 편했고 달리고 들어와서 아침을 먹으면서 고 작가님 영상을 봤는데 진성규 배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 성환아 오늘 아침에 비록 늦잠을 잤지만 운동하기 싫었는데 운동한 네가 달려준 이 4km 이 더위에 4km를 달려준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예를 들면 4km 달리기 이 더위에 4km 운동하기 싫다는 거를 초월해서 운동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야 너 어제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데 왜 일찍 안 잤어? 오늘 늦잠 자게 아침을 늦잠을 잤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또 꾸짖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 꾸짖고 있었는데 운동한 칭찬은 어디 가고 없고 늦게 일어난 그 부분만 부각시켜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 작가님 영상 보는 순간에 진성균 배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질책은 그만하고 잘한 점 운동하기 정말 아침 8시 시간대에 운동하러 나가면 정말 더운데 4km 달려줘서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그 생각이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또 고 작가님 영상 보고 또 긍정적으로 질책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와서 카페에 나무가 많아요. 꽃도 많고 더우니까 매일 물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도 주고 또 오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전환 어제 읽었던 유시민 작가님의 청춘의 독서 내용도 너무 재밌고 또 유익하고 말씀들이 그리고 아침에 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진승균 배우의 예를 들면서 얘기했던 그 본인에 대한 칭찬에 대한 부분도 너무 너무 소중한 말씀이어서 오늘 하루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파건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몰랐더니 뒤에 보니까 손님들이 와 있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집 내가 뭐 지금 못할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지세 있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더 크게 해볼까. 여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하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하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죽음 앞에서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질문 사색 앞에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